김영우 의원이라도 뭐 한 말씀 하셔야 돼요.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 내주세요. 저는 부결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야 관계가 일단 너무 안 좋아요. 길고 깊은 겨울이 옵니다. 동지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이겨냅시다. 이런 글을 올렸고요. 같은 내용의 메시지 30분 뒤에 자신의 팬카페에도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이 대표는 겨울이 시작되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오늘 오전 이 당대표실을 나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이게 과연 무슨 의미냐라고 기자들이 질문했는데 웃기만 하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 보였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자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 결국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노 의원이 동료들을 향해서 한 말, 저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6천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차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돈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검찰이 부당한 수사에 억울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무도한 검찰에 전 맞서겠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최적 의원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이어서 민주당의 결정 사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노웅래 의원이 지금 한 명 한 명 다 설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노웅래 의원은 뭐 어떤 부분을 좀 억울하다고 사연을 말씀하세요? 내가 이 돈을 불가피하게 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왜 3억을 그렇게 오랫동안 그냥 금고에 넣어놨냐 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 축의금이라서 그렇게 받아놓은 것이다까지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근데 이제 저런 조금 이제 뭐 이해가 좀 안 간다 하는 부분이 뭐 없지 않아 있긴 해요. 뭐 띠지가 뭐 한국은행 띠지고 그다음에 받았다고 하는 축의금 그 행사하고 이게 그 띠지의 그걸 보면은 시점이 좀 안 맞고 뭐 이런 건 있어요. 예. 검찰에서 이제 그런 걸 그런 부분이 수사하겠죠. 핵심 쟁점 그렇죠. 소명해야 될 부분. 근데요. 네. 한국은행 띠지라는 게 어디 뭐 구속영장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구속영장 청구한 거는 6천만 원 업자한테 받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노웅래 의원은 이 업자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 띠지든 벽장에서 3억이 발견됐다는 등 이거는 요 구속영장 이번에 청구한 거하고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압수수색 할 때 나와가지고 그거는 이제 업자한테 받은 그 혐의로 압수수색을 한 건데 집에서 돈이 나오니까 그건 압수수색 영장을 별도로 받아가지고 또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에 올라온 체포동의안의 내용은 그 6천만 원 업자로부터 받았다는 그겁니다. 3억이 의외로 발견됐던 이제 사건이 있었고 그러니까 다시 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그 3억을 압수를 했던 것이고 그 3억이 발견된 게 굉장히 이례적인 건 사실이죠. 집안에 3억 있는 정도는 그 정도로 있나? 그 정도로 있나? 근데 어쨌든 3억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노웅래 의원이 하시는 말씀 아까 말한 것처럼 2014년에 부조금, 2017년에 부조금, 2020년에 출판 기념이라는 거예요. 그럼 2014년에 부조금을 2022년까지 현금으로 받았다고 갖고 있다는 것은 일단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국회 표결이 아마 이번 주 내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내 기류 어떻습니까, 주성님? 기권도 많이 하지 않겠어요? 기권이면은 사실은 부결의 의미인 건데 반대 의미인 건데. 안 들어가는 의원들도 좀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과반 출석, 과반 찬성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기명이기 때문에 당론으로 이것을 부결시키지 않으면 참 부결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그러면 작용하는 게 노웅래 의원이 평소 민주당의 주위 동료들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하십니까? 김근식 교수님.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근데 또 관계하고 또 무관해요. 예전에 이제 박기춘 의원 같은 경우도 체포동의안이 이제 가결이 됐잖아요. 근데 뭐 의원들하고 정말 원만하고 아주 관계도 좋고 그랬는데 가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황, 사안 이것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죠. 김 소장님 어떻게 느끼세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대선 당시에 공약으로 불체포 특권 폐지, 면책 특권 폐지를 내세운 바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무엇을 정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개개인 의원의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일이 벌어질 것 같고요. 노웅래 의원이 또 친전을 직접 보내서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예. 국회의원들이 이런 문제도 굉장히 진지하거든요. 그래서 친전의 내용을 읽어보고 소명된 내용들 그리고 또 검찰을 제기한 의혹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각각이 정하게 될 거라서 결론은 사실 모르겠네요. 아, 모르겠다. 네. 지금 민주당 쪽 계신 분들은 다 이런 분위기인데 김근식 교수님 느끼기는 어떠세요? 어떤 분위기예요? 글쎄요, 이제 제가 듣는 노웅래 의원의 인품이나 예. 그 민주당 내 평판이라는 게 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위 의원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스킨십 같은 게 또 그렇게 또 썩 또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사안이 또 이게 또 사안인 만큼 또 예. 성격도 있고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 참 모르겠다는 쪽으로 왜 모르는 나오신 얘기를 거예요, 오늘? 판도라 왜 나오신 거예요? 서서히 끼셔. 자, 김영우 의원이라도 뭐 한 말씀 하셔야 돼요.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 내주세요. 저는 부결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야 관계가 일단 너무 안 좋아요. 노웅래 의원의 그 개인적인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예. 여야가 대치 중일 때는 결국은 그 이 편 아니면 저 편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노웅래 의원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정략적이다. 윤석열 정치검찰 저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을 파괴하기 위해 민주당을 파괴할 목적으로 개인 비리 프레임을 씌워서 부패 정치인 프레임을 씌워서 당내 내부 분열을 시키고 민주당을 와해시키겠다는 민주당 파괴 공작에 민주당 똘똘 뭉쳐서 결연히 맞서야 합니다. 이것은 정부와 여당, 검찰의 탄압이다라는 그 프레임을 더 강화시키려고 민주당이 좀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는 그렇습니다. 아무도 안 하셨는데. 이거를 노웅래 의원 건, 이재명 대표 건 이것을 지금부터 분리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전체적으로 이것은 탄압이다. 민주당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이 이정근 그 부총장의 이 리스트가 지금 막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더 큰 스캔들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2, 제3의 노웅래 의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지금 초반에 이거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뭐 나름의 제 결론입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떻게 될 걸로 내부에서 보세요? 아니, 저는 이 문제를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을 네. 이재명 대표 문제하고 연동을 시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노웅래 의원을 가결시키면은 이재명 대표한테도 그게 영향을 영향을 미칠 미칠 것이다는 건데 실제로 회기 중에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거나 예. 체포 동의안을 날릴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이게 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한 것은 뭐냐면요. 구속을 시키는 것은 두 가지 아닙니까?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인데 이 사건은 벌어진 지 지금 몇 년이 엄청 오랜 시간이 대장동이요? 있었고 예. 그 이후에도 한 1년 반 넘는 수사를 진행했는데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거나 혹은 당대표가 도주를 한다? 이재명 의원이 어디로 도주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발언에다가 자꾸 이재명 대표를 갖다 얹는 것은 그냥 이건 정치적 공세인 거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조차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좀 빠른 이야기고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은 이제 여당에서의 정치적 공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저는 조금 또 생각이 좀 다릅니다. 역대 그 체포동의안 이제 국회에 보내졌을 때 그 해당 의원 상당히 많은 국회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보고가 됐고 국회에서 이제 표결 절차를 밟았는데 저는 이재명 당대표도 예외가 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생각합니다. 요즘에 대장동 사건, 뭐 쌍방울 사건, 뭐 김만배 씨 등등 자해 사건 등등 해가지고 이게 이제 급속도로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저는 조금 있다고 보고 체포 동의안을 법무부에서 국회로 보내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근데 이재명 대표 생각해보니까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첫 연설에서 면책 특권 이거 없애야 된다라고 굳이 그 얘기를 한 걸 보면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보세요? 아니 뭐 저도 사실은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이죠. 그것도 저는 없애야 된다고 봐요. 불체포 이 특권 같은 경우에는요. 회기 아닐 때 하면 돼요. 근데 검찰이 꼭 회기 중에 던져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검찰의 하나의 정치적 도구 비슷하게 지금 이젠 전락했다? 돼버렸죠. 없애야 한다 이쪽이세요? 그거 없어도 국회의원이 무슨 뭐 네. 범법을 하거나 잘못했을 때 이걸 신병 처리하고 구속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이 봉쇄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도대체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어떻게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는 1948년 헌법 제정하던 당시에 이 불법한 억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도입이 됐고요. 의정활동 보장. 애시당초는 1609년에 영국에서 도입이 된 제도죠. 1600군. 그 전에 이제 찰스 1세가 입헌군주제 할 때 예. 국회의원들 막 김하병 보내서 막 잡아갔거든요. 너 잡혀 이렇게 해서 군주를 견제할 수가 없으니까 이분이 이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뒤에 이렇게 국회가 탄압당하면 안 되겠다. 군주에 맞설 수 있도록 불체포 특권을 도입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헌법에다가 딱 못을 박아서 못 잡아가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됐거나 우리나라처럼 이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나라에서 검찰이 대통령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는 최소한의 방어 장치를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되게 랩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어쩜 이렇게 정확한 딕션으로 그러니까 젊으니까요. 우리 잘 때도 젊었을 때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셨군요. 예. 덧붙이면 아까 우리 최수석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불체포 특권은 이제 민주주의에서 행정부의 과도한 권력 탄압을 대비해서 이제 입법부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주권의 보호 장치인데 그게 독재 시대에는 그게 굉장히 유용하죠. 이승만 독재 권력이나 또 박정희 독재 권력이나 심지어 전두환 때까지도 독재 권력 때는 상당히 많은 의회에 대한 탄압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첫 살에도 그 조봉암 의원 못 맞습니다. 잡아가게 한 네. 그거 첫살에도 뭐 조봉암 당시 의원을 구속하려고 했던 걸 그때 불체포 특권으로 이제 부결시킨 거 아닙니까? 지금은 뭐 21세기 대한민국 민주주의 된 지가 지금 수십 년이고 검찰의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또 이 수사를 하고 또 조사를 하기 때문에 예. 그 독재 권력의 탄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보호한다는 그 애초의 역사적 취지는 상당히 지금 사라져 있다고 봐야죠. 세 분은 다 불체포 특권 이제는 좀 없어져도 상관없겠다 그쪽이신 것 같고 의원을 하셨던 삼선 의원 지내신 김영우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4선을 하셨는데. 일단 4선. 또 다 험지에서 했어요. 지금은 뭐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아까 얘기 나왔지만은 조봉암 의원, 당시에 이제 농림부 장관도 겸임을 했는데 결국은 그때 의회에서 부결됐어요. 그 시절에도 그렇죠. 부결됐는데 결국은 49년에는 부결됐는데 59년에 사형을 당했죠. 아 맞네요. 예, 그래서 맞네요. 이게 우리의 이제 그런 슬픈 역사가 있는데 저는 지금 왜 면책 특권이 필요한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2심도 발의하고 SNS에 글도 올렸어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 오늘 연달아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어젯밤 자정 가까운 시각 트위터에는 길고 깊은 겨울이 옵니다. 동지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이겨냅시다 이런 글을 올렸고요. 같은 내용의 메시지 30분 뒤에 자신의 팬카페에도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이 대표는 겨울이 시작되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오전 이 당대표실을 나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이게 과연 무슨 의미냐라고 기자들이 질문했는데 웃기만 하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은 모두 이 대표가 이 내부 단합을 좀 강조하는 모습이죠. 네. 이 당 차원에서도 이 내부 결속 다지게 좀 힘을 싣는 모양새가 있었습니다. 이 당원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지난달부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신입당원 교육을 실시하는가 하면 이 내년 3월부터는 이 대표를 포함해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을 위주로 이 전국 순회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 당원 교육 교과서를 개정하는 방안도 이제 검토 중인데 이 소위 이 대표 팬덤층을 이 민주당원으로 확실하게 안착시키는 동시에 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이 포석이다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올린 글에 길고 깊은 겨울이 온다. 이게 무슨 의미인 걸까요? 강재묵 기자 설명에 딱 한마디 들어있네요. 내부 결속, 촉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6개월, 7개월 넘어가고 있지만 네. 기억에 남는 건 전임 정권,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전임 정권의 여러 일들에 대한 부정, 부인,
그리고 심지어 사법적인 잣대 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서훈, 서욱 등등 서해 공무원 사건을 빌미로,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자기와 대선에서 같이 경쟁을 했던 상대잖아요. 네. 그런데 검찰을 동원해서 지금 목에 칼을 대고 있는 형국이죠. 흔히 말하는 사법 리스크. 그러나 처음에 꺼낸 얘기처럼 정진상, 김용 핵심 두 측근을 검찰이 구속, 기소까지 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직 실마리를 못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사, 소환 쉽지 않을 거다. 기소는 더더욱 확실한 단서가 있지 않는 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이거 잘못하면 역풍 불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아마 깊고 긴 겨울이라고 그랬나요? 길고 깊은 겨울.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를 좀 지켜주세요. 저를 지지하는 분들은 뭉칩시다. 뭐 이런 거이겠죠. 결국 이 싸움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 네. 이 사법 리스크라는 거를 매개로 하는 싸움. 네. 그게 아마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내부 결속을 위한 어떤 동력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좀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 지금 이런 글들을 올리는 걸 보면 좀 심란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지숙 기자,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오늘 저녁에 이 친노계 노무현 정부 때 인사들이 한 자리에 또 다 모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더더운 추운 계절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녁에 노무현 정부 출신 민주당 의원 약 30명이 네. 김진표 국회의장과 별도의 저녁 만찬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네. 이 친문과 친노 의원들의 결집 행보다 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 국회 관계자는 이 참석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인물이기는 하지만 친이낙연, 친이재명계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라면서 지나친 의미 부여는 하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현정 위원님. 사실 친노 인사들이라고 합니다만 친노는 친문에 가깝고 친문은 이 친명보다는 비명에 사실 가깝게 지금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오늘의 이 친노계 반찬이 썩 달갑지 않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뭐 얼마 전에 신경민 전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밥을 먹자고 이야기를 했더니 한 명밖에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친명계가 한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응징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현재. 그래서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의 어떤 복당을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좀 추동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직접적인 증거가 안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앞으로 진행될 많은 수사들, 성남 FC라든지 또 쌍방울 수사라든지 많은 것들이 또 놓여 있기 때문에 네. 저런 상처를 가지고 과연 대선까지 롱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금 당의 회의감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계보들은 뭘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모이기 시작하면 모임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서로 논의를 하고 또 모이고 그렇다 보면 이게 하나의 어떤 세력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김용, 정진상 자기의 측근인 2명까지도 구속돼 버렸고 지금 이 측근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지금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아마 최근에는 또 당 대변인들한테 좀 불만을 토로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왜 나를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엄호를 못 해주느냐, 뭐 이런 것 등등 때문에.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제 김진표 의장이 어떤 모이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아마 3, 3, 5 꽤 자주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문계들이. 아, 네. 그렇다면 이게 이제 조금의 어떤 물줄기가 모여서 어느 정도의 어떤 큰 줄기를 만들어낼 것인지 그건 아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 사법적 리스크의 진행 속도와 맞물려서 네. 이 크기가 커지지 않겠는가라는 좀 전망을 해봅니다.